지금 앞서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자, 네,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투표는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돼서 조금 전인 5시 10분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와 검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자 발표 예정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당 대표 수락 연설을 끝으로 오늘 전당대회는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임성호 기자와 경선 방식과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성호 기자, 무엇보다 네. 오늘 전당대회 최대 관심사는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하는데요.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가 현재 3파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 현장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추첨 순서대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비주류 독립후보자 이종걸이 대표가 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더 큰 단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당대표가 돼서 호남을 복원하고 야권연대를 이루고 강력한 우리 당 후보를 더욱 강한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우지지 않고 중심을 잡았던 중심주 균형주저 추미애가 모든 대선 후보가 희망을 갖고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무대를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임 기자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현재까지 세 후보의 판세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본선에 나선 세 후보 가운데 제일 먼저 선거운동에 뛰어서 표밭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중순쯤에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표심 다지기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인 친문재인 진영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김상곤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출신임을 내세워서 호남의 지지를 더민주로 되돌릴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친문재인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이른바 원조 친노들은 적극적으로 친문 진영에 구애 중인 추 후보보다는 김 후보가 좀 더 중립적인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당내 주류 진영의 선호가 엇갈리면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추 후보와 김 후보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비주류 대표로 나선 이종걸 후보가 어부지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선에 나설 후보 3명을 확정하는 예비 경선에서 당시 유력 주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죠. 말 그대로서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난해 더민주가 당역 신안을 마련한 뒤로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인데요. 새 지도부 선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서울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이곳에서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이곳 현장 투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전당대회 앞서 진행됐던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의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 등의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권리당원 ARS 투표입니다. 더민주 권리당원은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3만 5천 명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네, 이들의 위력은 앞서 진행될 시도당 위원장 경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서울과 경기 영남권에서 친문재인 성향의 후보들이 일제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온라인 권리당원의 표심이 김상곤, 이 추미애 후보 이 둘 가운데 누구에게 쏠릴지가 더 승부의 관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종걸 후보의 득표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문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이 8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40%를 득표하면서 호남 출신인 박지원 후보의 45.7%에 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권리당원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이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도 선출을 합니다. 더민주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선출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권역별 그리고 부문별로 최고위원제를 도입했는데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기존에는 최고위원들이 득표 수에 따라서 상위 5명이 차례대로 선출되면서 대파
나눠먹기가 일쑤였다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역별 최고위원은 서울과 제주, 인천과 경기, 또 영남과 호남, 강원과 충청 등 5개의 권역별로 시도당 위원장들이 논의해서 어제까지 선출을 마쳤습니다. 또 부문별 최고위원은 여성과 노동, 청년, 노인, 민생 등 부문별 최고위원을 뽑는데요. 다만 노동과 민생 부문 최고위원은 해당 부문의 권리당원 수가 부족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성과 청년, 노인 부문의 최고위원이 선출됩니다. 자, 가장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 최고위원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범주리로 분류되는 유은혜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 현역 재선인 후보가 무난히 선전할 것으로 보였지만 양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당대표와 함께 오후 6시에 발표됩니다. YTN 현장을 계속 연결해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부문별 최고위원 선출 결과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체중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